아, 반갑습니다. 오, 한 분 들어오셨는데 누구실까요? 덕영 대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좀 어색하고 한 시간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이제 인천 추울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면 간단하게 뭐 이렇게 저기 댓글로 다시면 됩니다. 의견을 저기 다시면 되니까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춥죠? 이쪽 전남 화순도 엄청 춥습니다. 오늘 저 손가락에 엄청 손가락 끝이 춥더라고요. 대경대부님 반갑고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면 들린다고 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소리를 못 듣고 있거든요. 혼자 1시간 정도 떠들려고 그러니까 겁도 나고 그렇습니다. 엄청 춥고요. 현재 저 전빵 보고 있습니다. 사료 전빵 10시까지 지켜야 되니까 있는데 뭐 거의 손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원래 잘 들리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뭘 할까? 뭐 이렇게 궁금한 점이 저도 좀 두렵습니다. 이걸 유튜브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손님이 없어서 말았습니다. 이 밴드에서도 한 2번쯤 해봤었는데요. 손님이 없어서 제가 말았습니다.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고속도로 CCTV 확인해 보니까 눈은 현재 안 오고 있는 것 같고 서해안부터 온다는데 내일 오늘 토요일 오늘도 일했거든요. 내일 일요일 뭐 엄청 추울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저는 뭐 따뜻한 사료 전방에 있으니까 뭐 그렇게 춥진 않습니다만은 좀 요즘에 재미가 없습니다. 장사도 잘 안 되고 생각보다 시골에 인구 주는 게 좀 눈에 보입니다. 인구도 줄고 소비도 줄고 그렇습니다. 잘 들린다니까 다행입니다. 혹시 뭐 우리 이제 덕영 대부님 요즘 잘 지내시죠? 재경 회장님.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천천히 해주셔도 되고 지금 하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양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단방향으로밖에 안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나마 댓글로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시거나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시면 제가 알면 설명해 드리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한 생방송 체질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전라도로 대전 살다가 이사 온 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사투리도 심하게 쓰고 이 억양도 심하게 사투리 쓰는 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게 1시간쯤 하려고 그러니 겁납니다. 원래 제가 89년부터 그리고 처음 시작은 92년부터 제가 아마추어 무선사 활동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바빠서 교신을 거의 못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 무선사가 거의 생방송이거든요. 그 녹화 방송이라는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생방송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경 회장님 거기 대기신가요? 어디신지 좀 알려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눈 오고 뭐 오늘 춥고 한다니까 뭐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손님이 오면 또 지금 마저로 물건을 또 팔아야 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좀 심도 있는 글도 많이 최근 한 10일 정도 사이에 심도 있는 글도 많이 못 썼습니다. 좀 업이다 보니까 좀 바빴네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좀 시작해 보려고 노력은 안 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바빠서 신경을 좀 많이 못 썼습니다. 우리 자흥 위씨 선조님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찾아야 될 자료도 많이 있고 특히 관북이라든지 약간 소외되신 그런 정파들에서도 많이 계시는데 좀 찾으면 금방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못 찾고 있고 좀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누구 좀 찾아달라 어떤 이분의 이력을 좀 찾아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죠.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행수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뭐 별거 아니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행수법이라는 게 되게 어색하고 좀 아, 오늘 거기 달량대부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네요. 집에서 쉬고 계시네요. 어이구, 그러시네요. 3시 40분이면 어디 제법 시간이 좀 흘러셨는데 그래도 오늘 많은 종친들이 오셨을 것 같네요. 많이들 오셨나요? 제가 좀 궁금하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야훈님께 그 전화를 좀 드렸더니 뭐 문자가 왔어요. 나중에 뭐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안부 전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대로 대답이 없네요. 보니까 오늘 그 결혼식에 손님 하객들이 많이 있으실 거로 생각되는데 좀 추워서 어떻게 또 새로운 한 쌍이 또 탄생을 했네요. 보니까 요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 좀 장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부럽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시골에서는 요즘에 별로 시집장가 가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만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까 행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보통 행수법들 뭐 이렇게 비석이라든지 옛날 문서라든지 조선시대 문서라든지 이런데 행수법을 많이 쓰는데 다들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행수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석에 행수법 많이 쓰거든요. 행수법. 뭐라고 쓰고 수 뭐라고 써져 있는 교지라든지 그 비석들이 많이 있죠. 보통 비석에 행수법 많이 씁니다. 옛날에. 부장이 대리급 일을 하면은 행이라고 앞에 씁니다. 직급이 더 높은데 직급이 낮은 직급의 일을 하게 되면은 행수법을 쓰죠. 행이라고 쓰고요. 대리가 부장급의 일을 하게 되면은 수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직급이 낮은 사람이 직급 높은 그 관직이 높은 사람이 맡아야 될 자리에 가서 일을 보면은 수라고 쓰는 거죠. 보통 수라고 쓰는 것은 행이라고 쓰는 것은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90 몇 % 이상 대부분이 행이라고 돼 있고요. 비석이나 교지가 수라고 써진 게 드물게도 있습니다. 우리 위시 문중에서도 가끔 발견되고 있는데 나라가 좀 혼란스러울 때라든지 좀 관리가 제가 볼 때 뛰어났다든가 이런 경우에 수라고 쓰죠. 그래서 행수법을 교지라든지 비석에서 이렇게 가끔 쓰고 있는데 모르면 당황스럽고 그런 거죠. 저도 이게 뭐 안지 얼마 안 됐고요. 한 20년쯤 됐습니다. 그전에는 비석에 뭐 행수법이라고 돼 있으면 행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저도 뭐 당황스럽더라고요. 우선 한문도 읽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행수법 알고 나서는 이렇구나라고 이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또 다음 주 중에 글을 하나 뭐 간단하게 쓰려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백중숙계입니다. 백중숙계. 보통 조선시대 전 내지 뭐 옛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를 좀 이렇게 뭘 설명할 때 백중숙계를 알면 좀 일이 좀 쉬워지는데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백중숙계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근데 백부님, 중부님, 숙부님 이렇게 얘기하면 금방 아시더라고요. 제일 어떤 형제에서 큰아들을 백이라고 그러죠. 백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버금가다 버금중자 쓰기 때문에 둘째는 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작은 큰아버지는 중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숙부, 그 다음에 백중숙계에서 넷째 아들 또는 막내 아들을 계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한나라를 만든 뭐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방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 이름이 유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죽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유계입니다. 유계. 유씨 집 넷째 아들이나 막내 아들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셋째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유씨 집 막내 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유방의 형이 맨 큰 형이 유백이 있습니다. 유백. 그래서 보통 백중숙계를 알면은 동양 문화는 좀 쉬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꼭 다 그런 건 다 이 법칙을 따르는 건 아닌데 자나 호를 지을 때도 백중숙계를 따져서 이렇게 지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일본 사람은 제가 일본어는 잘 모르는데요. 뭐 큰아들은 뭐 일랑, 작은아들은 이랑, 셋째 아들은 삼랑, 뭐 넷째 아들은 사랑 이렇게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옛날에 2차 대전 태평양 전쟁 할 때 그 해군 총사령 일본군 해군 총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갑자기 야마시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이 야마시타 3번이죠. 야마시타인가? 15랑입니다. 이름이 어떻게 됐나 그렇게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랑, 2랑, 3랑, 4랑 이렇게 짓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백중숙계 이렇게 우리 저 재경 회장님 오늘 저 누구 다녀오셨을까요? 거기서 만나 뵈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오셨나 되게 궁금합니다. 혼자 지금 12분째 떠들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와, 힘드네요. 이걸 1시간쯤 하려고 해서 혼자 이게 카메라를 보고 이게 또 떠든다는 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좀 힘듭니다. 제가 그 88년도에 청주에서 좀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한다고 청주 가서 살았어. 88년부터 청주에 살고 대학 뭐 재수할 때 청주 뭐 대학에 있을 때도 조치원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군대 가서는 철원 나중에 다시 조치원으로 왔고 그리고 제가 저 직장 생활은 보통 대전에서 시작했고 가끔 광주 와서 좀 살기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죠. 그때는 대전 살거나 청주 살 때는 제가 사투리를 심하게 안 썼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시골 와서 화순 와서 살다 보니까 사투리를 엄청나게 쓰고 있습니다. 허벌나게 쓰고 있고 엄청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제가 통제가 요즘 안 됩니다. 사투리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좀 교정해 보려고 하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전부 사투리이기 때문에 사투리의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사투리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거 알고 뭐 표준말 써야 되는데 가끔 사투리 써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월출산 밑에 있는 영암읍에 있는 염소농장에 사료 배달을 다녀왔어요. 가끔 눈발도 좀 날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2년 전 1월 말에 그 농장에 염소 사료 배송을 갔다가 일요일 날 오후에 좀 시간이 있어서 영암 그 도갑사에서 그 구정봉까지 그 구정봉이 두 번째 봉우리죠. 저 영암 월출산에 천왕봉이 첫 번째 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는 구정봉인데요. 제가 구정봉까지 뛰어갔다 왔거든요. 날씨 엄청 추웠습니다. 그날 반바지 입고 우와 그 반바지 입고 그 구정봉 정상까지 뛰는데 야 일요일 날 오후 한 2시경에는 그 올라가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내려오는 사람도 한 명도 없더라고요. 날씨는 춥고 구름은 잔뜩 끼어 있고 저도 구정봉까지 뛰어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갔었죠. 좀 뛰다 보니까 뭐 중간에 너무 막 억새밭도 심하게 큰 억새밭도 나오고 혼자 막 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사고 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구정봉 정상에 올라갔는데 구름 속에였기 때문에 구정봉을 찾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바위가 많은 곳에서 이제 잠시 좀 사진 촬영하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바위에 새겨진 이름이 보이더라고요. 제일 첫 번째 보인 이름이 송병선,
연재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송시열 후손인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연재 선생님. 근데 그 쭉 열 몇 명의 이름, 10명 정도의 이름이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그 돌에 새겨진 사람 중에서 위씨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위봉량이었습니다. 제가 연재 송병선의 이름은 제가 바로 봤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위봉량도 바로 눈에 들어왔는데, 야, 당황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위봉량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선 사진을 제가 좀 찍어 왔어요. 그래서 위봉량이라는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보에 그때 나중에 찾아보니까 연재 송병선 선생이 1897년인가 뭐 8년쯤에 영암 올출산하고 자흥 청관산을 왔다 갔어요. 청관산에서도 많은 기록을 남겼고, 관산 방촌에 삼계정이라는 그 글을 써놓고 갔습니다. 지금 바위에 새겨져 있죠. 그래서 1897년 8년쯤에 생존에 계시는 위봉량이라는 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은 족보상에 현재 99년 기묘 대동보상에 두 분의 위봉량이 나오셨습니다. 한 분은 뭐 어떻게 쓰던지 간에 위봉량이라는 분이 나왔고요. 한 번은 행운문 중에 수사공파에 위봉량이 계셨는데, 그분은 연세가 그 당시에 1800 한 20년생인가 한 20년인지 30년생 사이쯤 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한 60세가 좀 넘었던 것 같고, 부산 운암문 중에 장천문 중에 운암종중에 위봉량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족보 내용을 보니까 다행히 그분이 연재의 제자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계산문인록이라는 책자에 그분의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분의 아버지도 그 계산문인록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족보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산문인록은 연재 선생의 제자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실한 것 같다. 수사공파는 연세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기동 운암공파의 위봉량이란 분은 18세인가 20세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문인이기 때문에 따라가신 것 같고요. 나이가 뭐 연세가 어리시지만 뭐 이렇게 갔던 것 같고요. 제가 같이 가신 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연재 선생이 청관산하고 월출산 올라간 등정기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등정기. 올라간 산행기를 써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우연찮게 박물관인가, 제가 어디 자료실에서 원문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자료를 받아, 지금은 이제 한 2년쯤 되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월출산, 청관산기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쭉 한문으로 제가 까막눈인데 쭉 보다 보니까 뭐 같이 올라간 분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까지 좀 찾아봤는데 아마 위봉량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족보의 이름하고 거기 돌에 새겨진 이름하고는 조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족보에는 사람인 변의 밭들봉이었고요. 거기 월출산 구정봉 정상에 있는 봉자는 밭들봉자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오타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운암종중의 자흥일시 운암종중의 32세 위봉량이란 분이 뭐 족보에도 연재 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맞지 않을까라고 추적을 해서 제가 과거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암에 가서 또 거기까지 한번 뛰어 올라가 봐야 되는데 라는 생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날씨는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좀 따뜻해지면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뭐 제가 그런 글을 썼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정치인이라든지 그 우남 종중의 정치인 중에서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뭐 올라가는 길도 거기 그 도갑사에서 구정봉까지는 그렇게 험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뭐 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저만 뛸 수 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좀 뛸 수 있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 월출산 정상까지도 제가 그 정상으로 뛰어갔다 내려온 적이 있는데요. 그 길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좀 그래도 좀 런닝이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저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만은 좀 운동을 좀 해서 다시 한번 구정봉까지 뛰는 그런 좋은 날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제 저한테 그 만치 위계도 선생의 그 국역 만취집을 제가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국역 만취집을 좀 확보를 했는데 이 화순이라든지 나주 쪽에 좀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기 만취 선생 그 정자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만취 선생의 만취 위계도 선생의 그 시 편액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한 본 것만 한 4개? 3개, 4개쯤 본 것 같아요. 거기 나주에서도 거기 나주 봉황면 철천리가 제가 뭐 닭살에 몇 개 배달하러 갔는데 거기 큰 정자가 정말 오래된 정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자를 사진 찍고 안에 들어가서 시 편액들을 쭉 봤더니 만치 선생 미계도라고 써져 있는 시 편액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광주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나주라든지 많이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주에 그 드들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드들강 뭐 이렇게 낚시도 많이 하고 캠핑도 많이 하는 곳인데 거기 가면 탁사장이라는 현대적인 정자가 있습니다. 그 탁사장에도 만치 위계도 선생의 그 시 편액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화순에는 정자에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 그리고 저기 좀 약간 하나 가신 분들 이렇게 가끔 만나서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데 자기 하나 가신다고 이런 분들 만나면 만치 선생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치 선생 제가 지금 책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역집인데 2년 전에 나왔는데 제가 저희 문중이라든지 위시 문중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학 호남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간행이 됐습니다. 만치 선생은 그 장천문중 청계공파 종중 소속이죠. 31세시고요. 의제 위석한 석자 한자 쓰시는 의제 대부님, 의제 선생의 아드님이시죠. 그리고 뭐 뭐 대종의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당 운양 대부님 작은아버지가 맞으실 겁니다. 실 거고 제가 뭐 잘은 모릅니다만 만치 선생님 큰아드님이 여기 화순군청에 근무하시더라고요. 저는 뵌 적은 없습니다. 위만철 씨라고. 저희 집에 한번 지나가다 저도 위씨예요 하고 지나가셨다는데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 주는데 아마 맞는 걸로. 과거에 이렇게 위만철 찾아보면은 자은군청에 근무하셨는데 한 7, 8년 전에 화순군청으로 이렇게 옮기신 것 같아요.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는데 안 오죠. 지금은 뭐 만날 그렇습니다. 만치 선생은 26년생이신가 기구 1926년 1999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잘 아는 게 없어서 이 정도로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뭐 위씨 관련 뭐 이런 것 나오면 제가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좀 발굴해낸 저기 이제 위대선 대령 이제 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군번 66번이시더라고요. 위대선 대령이. 근데 저기 20년대장을 하셨어요. 20년대장.
원래 20년대에는 사연대가 광주에 주둔하던 사연대가 20년대로 이름을 이제 다시 사연대를 해체하고 20년대로 새로 만들었죠. 이유가 뭐냐면 그 여수에서 그 여수 순천에서 14연대가 반란 사건을 여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연대 일부 병력도 같이 합류해서 빨치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뭐 24연대를 해체하고 다시 그 20년대로 이름을 변경해서 다시 만들었거든요. 그때 연대장이 위대선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분이 그 전남 장성에서 전사한 걸로 돼 있더라고요. 어디는 보니까 유심히 더 이제 많이 옛날 기록이라든지 신문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위대선 나중에 진급을 했더라고요. 돌아가신 다음에 추서라고 요즘은 하는데 진급을 하셔서 중령에서 위대선 대령으로 됐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남 장성은 맞는데 장성군이 아니고 전남 나주시 그때는 나주군, 지금은 나주시 봉황면 장성리 인근에서 빨치산과 전투 중에 전사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상당히 뭐 1949년에 28세의 나이로 전사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좀 추적을 좀 하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곳은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인가 구리읍인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구리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화도에 있는 우리 그 유사공파 후손일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천에 있는 그 정치인 춘천 회장님 유사공파시거든요. 그 다음에 화도에 있는 재성 정치인 거기도 유사공파여서 제가 그 전화를 다 해서 문의를 좀 했었는데 우선은 춘천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 계시고 화도에 계신 분들은 제가 여쭤봤더니 지난번 그 99년 족보를 안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72년 족보만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족보 만들 때 그 빠진 분들이 되게 많다고 어떤 계열 한두 군데가 아예 빠져가지고 이제 자기들도 파악을 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유사공파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더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국가 공식 기록은 구리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분이 함흥에 있는 영생중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으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어디 상업고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무슨 뭐 AB 사관학교 같은 데를 다니다 왔던 것으로 되어 있고 자료는 일본군 소유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지금 뭐 제가 여러 군데 수소문하고 뭐 알아봤는데도 우선 이 정도만 제가 우선은 좀 발굴을 했어요. 더 이상의 뭐 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후손들이라든지 관계되는 종중이라든지 종파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을 텐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힘드네요. 현재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힘듭니다. 야, 둘이 좀 주고받고 했으면 더 재밌겠는데 혼자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갑자기 멍해지고요. 혹시 재경 회장님 뭐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십니까? 제가 원래 덕영 회장님 지금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얼마 없으니까 한 분밖에 안 들어와 계시는데 제가 공지를 분명히 했는데도 한 분밖에 안 들어와 계시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분쯤 하든지 1시간쯤 이게 밴드에서 이게 좀 되면은 제가 유튜브라든지 좀 더 넓은 광장으로 좀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행운문 중에 직장공파 특히 순자정 장기현관공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엄청 많은데 좀 후손들이 좀 같이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곤란한 경우도 있고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순자정 할아버지는 1603년에 고금도 무과 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격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입격이 아니고 거기 급제하셨죠, 급제. 현재까지 제가 이제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1603년 거금도 무과의 자응 위문에서는 우선 세 분이 합격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순자정 장경강공, 그다음 병자참판공, 그다음에 그 웅천향강공 이렇게 세 분이 좀 더 계신가? 제가 좀 더 계시면 항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경강공 순자정께서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리고 그 당시 무과 방목에 1600명 정도가 무과에서 합격을 하셨어요. 급제를 하셨는데, 장경강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고요. 지금 현재 한 분이 더, 웅천공이신지, 제가 병조참판공이신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교지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장경강공도 좀 교지가 남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참.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당시 209명이 기록되어 있는 무과 방목에 합격자 명단에는 우리 순자정 장경강공만 계시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고 좀 의아하게 일단 1609명인가가 합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9명인가만 현재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또 장경강공께서는 선무 원전공신이신데 그것도 제가 또 선무 원전공신 노건에서 그 휘자 찾는다고 눈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좀 후손들이 같이 좀 연구를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고요. 저는 행운문중 개봉공파이지만 개봉공에 대한 연구도 대단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좀 같이 하실 분들을 좀 찾고 있는데 현재는 많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연구를 하면은 결과물이 많이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고요. 아이디어도 내지도 못하고 콘텐츠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관심만 있으면 검색만 하면은 다 되는데 요즘에는 국가 자료를 대부분 저희가 그냥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좀 뭐 스마트폰으로도 전부 검색이 됩니다. 관심만 있으면 이렇게 잠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다 이렇게 검색할 수 있고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좀 협조와 관심과 좀 같이 좀 하시게요. 뭐 좋지 않겠습니까?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다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고문서라든지 이런 게 제가 못 읽는 부분들이 나오면 야운대부에게 제가 좀 보내고요. 우선 원산대부님한테도 우선 기본적으로는 보내드립니다. 좀 좋은 자료들이 나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야운대부한테 좀 이걸 좀 읽어보라고. 저는 까막눈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느 정도 자료가 좀 나오면 힌트가 좀 나오거나 하면은 족보에서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뭐 다 일일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산 신복 형님한테 또 염치불구하고 전화나 카톡을 연락을 드려가지고 그분들의 행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찾는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선 뭐 사람을 족보에서 찾을 때는 힌트를 좀 드립니다. 이름은 뭐고 그 다음에 언제쯤 태어난 것 같고 언제쯤 돌아가신 것 같고 아니면 언제쯤 살아계셨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가끔 족보 관련해서 젊은 친구들이 가끔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밴드라든지 유튜브를 보고 연락한다고 하면서 연락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종파를 전혀 모른다
학렬을 모른다 하신 분들이 좀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분씩은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좀 과거에 부모님이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분들의 고향, 그다음에 메뚱의 위치, 묘의 위치 이런 걸 제가 여쭤보고요. 족보에 안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기준으로 해서 좀 찾고 있습니다. 한 6개월 만에 알려준 친구도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29살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관심이 있었겠지만 지금 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은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파하고 무슨 파다, 학렬은 뭐다 정도는 제가 6개월 만에 찾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료 배송 가다가 운전할 때 갑자기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한 몇 분 더 들으실 줄 알았더니 현재 지금 우리 저 덕영 대부님만 안 나가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혹시나 관심 가지시고 이러신 분들 있으시면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족보, 저는 이제 족보가 좀 선물 받은 족보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신원 회장님한테 제가 저 복사본, 우리 그 자흥시 1759년에 발행된 자흥시 최초의 족보, 남종에서 발행된 최초의 족보, 기묘 초보, 제가 복사본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24년에 발행된 관북 세 번째 족보, 필사본도 제가 한 지를 자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희 집 가승 1907년에 만들어진, 저희 집 만들어진 기록한이라고 하는 게 필사된, 손으로 다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승을 가지고 있고요. 1907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뭐 틀려봤자 1년이라 틀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57년인가 8년에 발행된 행운문중 두 번째 파보, 제가 두 권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90년에 발행된 행운문중 세 번째 파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권짜리죠. 그 다음에 1999년에 발행된 기묘대동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묘대동보, 원래 제가 두 질이 있었는데 지금 한 질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갔나? 누굴 드렸나? 기억이 안 납니다. 두 질이 있었는데. 뭐 우선은 이 정도. 제가 요즘에 그저께 그 1916년에 발행된 족보 13권인가 4권짜리 제가 중앙국립도서관에서 제가 그 뭐랄까요, 그 PDF 파일로 된 족보를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1999년 발행된 기묘 대동보의 파일은 제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딱 자기 집 것만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있어도 되고요. 자기 종파 것만 이렇게 인쇄해도 막 큰 종파가 한 80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도 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전체 다 인쇄해서 가지고 있는 방법도 괜찮고, 우리 종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아니면 우리 집안만, 우리 집 계열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가승 아니게 만들어 들어오셨는데 누구실까요? 금방 나가셨네. 잠시만요. 한 분이 더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모르겠네. 방금 또 나가셨네. 누가 나가셨나? 누가 금방 들어오셨는데 나가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족보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주변에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드리면 제가 좀 파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일로 보내드린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벽곡 대부님, 창기 대부님도 제가 한번 보내드렸고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장자가 아니시면 아니면 99년대 족보를 이렇게 구매하지 않으셨으면 없을 수도 있고요. 훼손됐거나 뭐 이렇게 도난이라든지 아니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그 김희태 그 전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 위원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고맙더라고요. 물론 제 족보를 가지고 와서 스캔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돌려주신 거지만 저희 그 위시 문중한테는 정말 좋은 귀중한 자료지 않냐. 그분 그거 복사 스캔 뜬다고 해서 돈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돈 꽤 들었을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김희태 위원 같은 경우도 할머니가 위시시죠. 우리 이문의 할머니시고요. 그렇습니다. 족보 필요하신 분들이 제가 한 3사람쯤 보내드렸는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도 제가 보내드린 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40분 정도 했는데 힘듭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더 약간의 오늘은 제가 무작정 전혀 콘티 없이 시작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콘티를 짜서 이제 대충 이렇게 큰 주제라도 정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자꾸 하면은 오늘 첫 번째 공식적으로는 첫 번째 제가 비공식적으로는 2번쯤 했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들으셔서 혼자 한 10분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혹시 공지를 하고 한번 하면은 좀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주제를 정하든지 콘티를 정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존경하는 뭐 어떤 정치인께서는 뭐 다 아시는 분이겠습니다만은 처음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항상 처음은 또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처음이 없으면 2번째, 3번째도 없습니다. 마지막도 없고요. 오늘이 제일 어려운데 현재 42분 정도 경과했는데요. 나름대로는 쉬지 않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지금은 필리버스터라고 해서 국회에서 이제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많이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DJ께서 국회에서 뭐 오랫동안 연설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DJ도 뭐 큰 자료 없이 제목만 가지고 와서 연설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 날 오후에 매주 8시에서 9시에는 좀 이걸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궁금한 거 좀 찾아보고 제가 아는 건 좀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자료 제가 한 6년 전 지금 2020 올해가 5년 6년이죠. 제가 한 7년 전 8년 전쯤에 유튜브 방송을 좀 팟캐스트 방송을 좀 준비했었습니다. 광주에 계신 여러분하고 언론님들하고 뭐 남전 원산 다 오케이 하셔서 제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요람이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그걸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 기록을 글로 써서 돌이나 종이에 새기고 대나무에 새기고 나무에 새겨서 대나무에 새기거나 쓰거나 해서 기록을 보존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간, 죽간, 그다음에 종이에 써서 기록할 수도 있고 돌에 새기면 그게 이제 암강문 또는 비석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그 디지털화 돼가지고 이런 소리라든지 녹음이라든지 이렇게 녹화해서 아니면 생방송 이렇게 이제 떠가지고 그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세대가 변해서 꼭 돌에다 새기지 않아도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 대종회 같은 경우 이제 정보에다 기록을 남기기도 하지만 이제 그거는 1년에 한 번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1시간씩 이게 좀 더 기록을 남기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저는 오늘은 혼자 합니다만 다음에는 여러분이 참석해서 지금까지 위문의 기록이라든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니면 새로운 사실을 좀 밝히고 연구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우리가 우리 문중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없어진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말이 있어요. 그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다. 구슬이 많이 있으면 자료가 많이 있으면 뭐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을 잘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그
조명하고 이게 좀 뭐라 할까 그걸 잘 끼워서 글을 좀 만들어내고 하면은 아마 그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제가 몇 분의 제가 도움을 받아서 지금 한 뭐 십몇 년 가까이 글도 쓰고 이렇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점점 더 대화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취미 생활이다, 조기 축구다, 등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정 시간을 좀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치 관련 일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하고 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성질 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뭐 스트레스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웬만하면 좀 웃으면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못 참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참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면 다 없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별로 갈까요? 다른 행성으로 갈까요? 행성으로 갈까요? 뭐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의 흔적을 기록하고 옛날에 과거의 기록을 찾고 만약에 잘못된 기록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기록을 찾고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고 맞는 역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교차해서 검증하고 새로운 기록을 찾고 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흥미가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좀 흥미를 좀 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이제 족보라든지 위문에 대해서 좀 최근에는 좀 뭐 이렇게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새로운 컨텐츠를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직계 후손들이 연구하면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뭐 많이 하는 학자가 있다 해도 그 후손보다 정성을 다하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위문에서 위씨 중에서 뛰어나신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제가 뭐 다음에도 말씀드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갑자기 해제면에 가면 위씨 그 관련된 비석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해제면 거는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대전에서 살 때 제가 저 대전에 그 우성사료라는 회사를 다녔지 않습니까? 차를 사서 세피아를 샀어요. 진짜 운전도 잘 못하지만 차 사자마자 막 좀 운전 연습한다고 좀 돌아다녔습니다. 대둔산 밑에 그 이치, 지금은 거기를 이치라고 부르는지 그 휴게소가 하나 있어요. 그 전북 완주하고 충남 금산 사이에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금산 저기 대둔산 바로 밑에 거기 휴게소에 갔더니 이치 대첩비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치 대첩비를 읽다 보니까 위씨가 한 명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분이 위대기 장군이라는 사실을 알고 저 사진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냈던 흔적이 최근에 이제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보냈던 유품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젊디 젊었던 제가 96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96년도에 한 30년 정도 됐죠.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한테 제가 여기에 위씨 이름이 있다. 저는 위대기 장군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아버지한테 보내드렸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유품 정리 중에 사진을 몇 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보낸 사진이 나왔습니다. 위대기 장군 위치 대첩비가 딱 나와서 좀 눈물이 좀 날 뻔했어요. 그거라든지 저기 충남 강경 논산시 강경에 가면 50m 정도 되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 50m 정도, 해발고도 50m 정도 됩니다. 강경에. 왜냐면 강경에 배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 채운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조그만 산입니다. 산.
그 동네 사람들은 산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채운산이라고. 50m짜리지만. 그 대전 종친에 그 저기 하루는 이 대전 종친에 나갔더니 그 위용수라는 그 성장렬이시거든요. 검찰청에 근무하셨던 분인데 지금 법무사 하고 계시는데 그 참고로 그 저 논산 경찰서나 논산 검찰청 법원은 강경에 있습니다. 논산에 있는 게 아니라 강경읍에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 근무하다가 정신 먹고 산책하다 보니까 산 정상에 채운산 정상에 비석이 좀 있는데 위치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호산 신복 형님하고 같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1979년인가에 세워진 고려 명신 17연 숭모비 비석 명칭이 정할 겁니다. 그 당시 달성 배씨인가 배영경의 후손들이 주도해서 만든 고려 명신 17연 숭모비라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79년에 만들어졌으니까 별로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위씨 중에서 보니까 제가 반가운 저 이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저한테 당숙 되시는 우리 위성일 전교하셨고요. 전 하산 문계장도 하셨죠. 저한테는 그 칠촌 당숙 재종 당숙이 되시는 분입니다. 안타깝게 이제 거기 뭐 보니까 위웅량 계셨을 거예요. 옥천 전교하셨죠, 그분도. 그다음에 거기 우리 덕운 황량대부님 그 형님이시죠. 그분들 이렇게 한 5분인가 6분인가 이름 되게 많았어요. 비석에 그 고려 명신 17연 숭모비를 세울 때 협조하거나 그 이런 일을 하셨던 그 당시 우리 위문을 움직이셨던 분들의 이름들이 쭉 났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반가웠었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제가 좀 찾으러 다니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디에서든지 우리 그런 이름이 있으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강원도 그때 그 백강 그 성록 아재께서 이제 누구 어디 제보 받았다 하면서 강원도 어디에도 위시 비석이 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흔적 중에 이제 강원도 설악산 비선대에 가면은 위종선 하몽입니다. 34세 35세인가 34세인가 기억이 위종서 비선대 가면은 이제 거기에 암강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김옥균 암강문도 있고요. 뭐 많은 분들의 암강문이 있는데 그게 위종선에 고산 찰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산 찰방을 하시면서 그분 문과 급제자고 엄청난 집안의 후손이신데 1800년대 고산 찰방을 하셔서 그 흔적을 좀 남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이런 흔적들을 오늘은 두서없이 막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렇게 콘티를 짜고 주제를 정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저도 이제 글을 쓴 지가 오래되고 자료 조사가 한 지가 오래돼서 정확한 연도라든지 이름 이런 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최근에 쓴 것밖에 기억이 안 나고요. 어렴풋이 기억납니다만 연도라든지 이런 것은 가물가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을 썼어도 이 정도 수준인데 좀 당황스럽네요. 입이 좀 침이 좀 마르고요. 그렇습니다. 덕영대부님 지금도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미없죠? 에? 재미 상당히 없습니다. 제가 봐도 재미가 없는데 듣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을 가지고 말을 좀 더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저 동영상을 그 밴드에 그냥 띄워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좀 아까 뭐 처음이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쓰셨습니다만은 처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생방송인데 야, 대단히 어렵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고쳐야 될 점이라 쓰는 행동이라든지 마음에 안 드신 거 있으시면 이건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시정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날씨가 대단히 춥고요. 내일 새벽에 나가서 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9시까지만 하고 10시까지는 제가 전방문을 열고 있으니까 사료 전방문을 열고 있으니까 열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요즘에 아침에 5시 반에 기상해서 한 1.34km 정도 가볍게 아침에 산책하거든요. 깜깜할 때 6시 전에 집에 들어옵니다. 내일 아침에는 한 1시간 반이나 한 뭐 2시간? 2시간이면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나 4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1시간 반이나 2시간쯤 산책하고 내일은 좀 그런 뭐 눈이 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낮에는 한 서너 시간 좀 산행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일수록 몸 움츠리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좀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모자하고 목토시 같은 거 꼭 이렇게 하시고요. 운동은 좀 몸을 많이 움직이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 머릿속에 원산 대부님이 어디다 쓰신 글이 있는데 제가 좀 잘 따르고 있는 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몸은 천하게, 마음은 고귀하게 써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일들입니다. 몸은 점점 게으르게, 마음은 나만 생각하게 이렇게 보통 다들 쓰고 저도 그렇게 쓰려고 엄청 몸과 마음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몸은 아끼지 않고 정말 천하게 쓰려고 점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음은 고귀하게 쓰게끔 스스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장사가 잘 안 돼요. 좀 힘듭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열심히 세대의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방송한다고 공지했을 때 맨 밑에 그림에 청년들은 미래를, 중년은 현재를, 노년들은 왕년을 얘기한다. 술집의 풍경을 제가 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딱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호기심 많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100살이 돼도 100세가 되셔도 청년입니다. 호기심 많고 몸을 움직이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10대여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호기심이 없다. 그러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늙은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진짜 뭐 좀 당황한 순이고 그건 나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항상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호기심과 몸을 움직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두 분이 들어오셨고요. 한 분은 어느 분이신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오늘 덕영대부님이 한 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오늘은 정말 제가 아무 준비 없이 멍하니 들어왔습니다. 멍하니. 근데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준비를 좀 해서 이렇게 좀 들어오겠고요. 혹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좀 더 윤택하게 방송을 아니면 촬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좀 한두 개 정도는 이렇게 댓글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이제 1분쯤 남았는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덕영대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댓글도 여러 번 달아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정치인들이 모이는 이제 대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재경 종친 회장님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